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트럼프, 달러는 이대로 추락하는가? 향후 달러 및 채권금리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너네 다 망했다.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쉬운 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튜브 썸네일과 본 내용은 일치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제가 너네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올려놓고 실제 내용은 주식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공감했을 거라 봅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인버스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너네 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5일 밤 기준으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투표가 진행된다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이 이미 손상되었다. 소송전에 돌입하겠다.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물러나라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트럼프 한 번 더 해라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부터 올려드렸던 표인데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가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최종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신용 등급, 대선 결과 혼란 때의 부정적 영향 이런 말이죠. 지금 미국 신용 등급은 좋지만 만약 트럼프이 대선에 불복하고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미국의 신용 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며칠 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큰 영향 없을 것. 또 다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법치 프레임에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개표 지연과 결과에 대한 분쟁을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다소 낙관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드리면 대통령은 바이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상원조차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즉 민주당이 대통령, 상원, 하원 다 모두 수입할 것이다. 블루웨이브를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미친 듯이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죠.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할 전망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우세, 바이든 당선 시 최대 장애물 될 듯. 기사 내용을 볼게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함께 당초의 예상을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발목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안건을 제출해도 상원에서 거절하면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말을 했네요. 민주당의 현역 하원 의원 7명이 재선에 실패했으며 의석수 감소로 하원 의장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갔고 하원조차 민주당이 기존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상원과 하원에서의 파워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사이의 경기 부양책, 기존보다 조금 줄어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주제인 미국의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 공급 증가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약해지면 즉 앞으로 달러를 덜 찍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앞으로 돈을 찍어내어서 이러한 채권을 모두 사주겠다. 즉 채권의 수요 증가는 채권 금리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30분봉 차트입니다. 막대기 하나하나가 30분 단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대선 당일까지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에서 채권을 엄청 많이 발행하고 이것을 연준이 사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해 채권 금리가 꾸준히 상승을 했고 연준에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풀 것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역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한국 시각 11월 4일 오전 9시 이때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합지 몇 곳을 트럼프가 가져가면서 이거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움직임을 되돌리는 달러 인덱스 상승, 채권 금리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위스콘신, 미시간 몇몇 지역에서 바이든이 역전하면서 다시 반대로 달러 인덱스 하락과 채권 금리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거 약간 익숙한 그림이 아닌가요? 저는 이러한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팬데믹 직후입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주황색 달러 인덱스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3월 경제위기 때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동시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부랴부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시중에 채권을 사주면서 시중의 돈을 마구잡이로 풀었었죠. 이때의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고 그 찍어낸 돈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을 사주니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 역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떨어지는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과 약간 비슷합니다. 하지만 9월, 10월 달에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때에는 연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자꾸 돈을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풀어주기에는 조금 애매해. 너네 경기부양책 먼저 합의해. 평균 물가 목표 타겟 AIT 이거 하긴 할 건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기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연준은 지속적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죠. 그럼 연준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미국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뿌려주지 않으니 연준에서라도 돈을 더 뿌려줘야겠죠. 그래서 마켓은 연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연준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기준으로는 아마 11월 연준회의가 끝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파월 형님이 알아서 잘 이야기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영상에 나와 있듯이 달러 인덱스와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저의 사견을 담아서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달러 인덱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저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달러는 늘 지속적으로 하락하겠지만 돌발 악재로 인해서 언제든지 중간중간 튈 수가 있다고요. 돌발 악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45일마다 열리는 연준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혹시나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준에서 돈을 풀어 제끼면서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파란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앞으로 돈을 풀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채권 매입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물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 또 나서면서 채권을 매입해서 채권 금리를 다시 떨어뜨릴 거라 봅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사야 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변화에 따른 주식 섹터별 투자 전략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겠습니다. 최근 빅스는 30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선의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컸었나 봅니다. 대선이 끝나니까 이제 다 안정되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지금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반발을 시장에서는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이제 막 미국 연준회의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돈을 더욱더 풀 계획이죠. 다음에는 세컨드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